안녕하십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현장에서 떨어져 있는 본부에서 보고를 받고 있는 사단장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를 거친 후 그래도 미흡하다면 특검으로 가는 게 옳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홍 시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최상병 순직의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사단장까지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 업무상 주의 의무는 구체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지 추상적인 의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며 결론적으로 구체적 주의 의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데 헌병 수사단장은 사단장에게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려 했고 수뇌부는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지난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이 입건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 만약 업무상 과실치사에서 추상적 주의 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 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젊은 해병이 수해 현장에서 떠내려간 이재민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익사한 최상병 사건은 우리 국민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며 이를 감성적으로 접근하면 특검을 받아들여서 또 한 번 세상을 흔드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성적으로 접근한다면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결론을 보고 특검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설 하나 없다고 지적한 홍 시장은 사안의 본질을 검토해 보지도 않고 감성 여론에 휩쓸려 특검법 찬성 운운하는 정치인들도 참 딱하고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해석대로 업무상 주의 의무는 구체적인 것을 뜻하는 것으로 현장과 현장 지휘관에게 있는 것이지 추상적 주의 의무까지 처벌 대상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모든 사건 사고의 법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는 것과 같은 논리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꼬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021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통과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 해병대 수사단장 파문의 원인입니다. 군사경찰, 헌병은 일반 형사법 시스템과 달리 군검찰의 지위를 받지 않으며 국방부와도 독립되어 있습니다. 군사경찰은 견제기관 없이 군검찰을 우습게 봐왔고 자기들 선에서 사건을 판단해 결과를 보고하는 형태를 취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군사사법경찰관들의 직권남용과 자의적 수사 등의 비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사경찰 수사에 군검찰의 지위를 받게 하는 입법 개정안들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민주당이 이에 반대하고 성폭행, 군사망과 같은 건은 외부 민간경찰과 법원이 처리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사건의 수사권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을 안 만들었던 것입니다. 군인 성폭행이나 군인 사망건을 민간경찰이 수사를 맡게 됐다면 고 최수근 상병 사건의 경우 해병대 수사단은 전에 해병사단장 등에 대해 혐의 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초 수사자료 성격으로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게 정리가 되지 않아서 해병대 항명 사건이 난 것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박 대령의 최근 언행은 이미 상명하복, 해병대의 선을 넘어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도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민주당이 발의 통과시킨 개정된 군사법원법에서 군인의 사망사건 같은 경우 수사권이 관할 경찰에 있지만 군사경찰도 자체 수사할 수 있다는 애매함과 수사 개시와 지휘권에 대한 입법 불비성에 따른 혼란이 본질입니다. 군사경찰은 현재까지도 군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아 왔습니다. 국방부 통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 사망 사건은 경찰의 수사권에 있으므로 경찰의 신속한 인지 수사 개시와 협조 요구에 군사경찰이 따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군사경찰이 먼저 다 수사해 특정인 사단장 포함 8인에 대한 혐의를 정해 기소 여부까지 판단해놓고 경찰에 이첩한다면 경찰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만일 군사경찰과 다른 결론을 얻게 되면 군사경찰과 사법경찰 간에는 갈등과 불신, 반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허당 입법 능력이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부 군법무팀에서 개정된 군사법원법 취지에 맞춰 군사경찰은 사건 조사 내용만 기재하고 기소 여부의 판단은 하지 말고 경찰에 이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 담당 일선에서 군사법원법의 정확한 개정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일사단장은 빼고 누구는 넣고 이런 식의 개입을 했다가 사달이 난 것입니다. 당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박 대령이 보고한 수사 결과 문서에 결재를 했다가 뒤늦게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외압 논란의 빌미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군사경찰의 수사에서 해병 1사단장까지 기소 의견이 됐다는 걸 듣고서 이런 사건에 어떻게 현장에 없던 사단장까지 책임을 물리느냐고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박 대령이 외압이라며 지나치게 물고 늘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내가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내가 수사를 했는데 하는 왜곡된 자만이 깔려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서 이를 부추기는 정치 세력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든 박 대령의 행위는 군사경찰의 집단적 기득권 폐습에 바탕한 항명이 맞다며 박 대령은 지금 귀신 잡는 해병대가 아니라 해병대 잡는 귀신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 대령을 지지하는 것 같았던 해병대 전우회도 국가와 조직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거라면 팔강모를 벗어라 하는 성명서를 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해병대에서 20년이나 근무한 대령이라면 자신이 다소 억울하더라도 전체 조직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 사병도 아닌 해병대 대령이 좌파 성향 단체인 군인권센터와 손잡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비치는지도 돌봤어야 한다는 비판적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상병 관련 특검법에 얽혀있는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